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아나운서 조지연입니다. 자,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10월도 머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자, 이번 주 시장은 안도랠리였습니다. 시장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2,600선을 탈환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ARM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심도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런 안도랠리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투자 올림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해설위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9월 셋째 주 투자올림픽 오늘 함께해 주실 해설위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 끝까지 치솟는 종목을 잡아내시는 천상계 트레이더 윤사무엘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평경장처럼 멋진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돈 한 번 대차게 쓸어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고니처럼 선수가 되어서 대신 여러분들 대신해서 경기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좌의 선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실이 난 계좌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큰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크든 작든 매일매일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수익 보는 거래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습관이 되었을 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또 월천 트레이더라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쌓아가는 매매로 저와 함께 월천 트레이더에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주식시장 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주 이제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제 시장 지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지 레벨이 2,527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반등이 상당히 잘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은 2,640인데요. 이 저항 구간들을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주요 넥라인이 한 2,590포인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90포인트대가 이제 어쨌든 나스닥이 오늘 좀 하락을 크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눌렸다가 재차 이제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차트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저점이 만들어지고 또 그 위에 있는 어떤 저점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나스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는 이 구간을 리테스트하는 구간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네, 올라가 주는가 아니면 이탈하고 빠지는가. 빠지면은 862포인트대가 지지 라인이고 올라가게 되면은 927에서 940포인트대가 저항 라인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참 오랜만에 보게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현재 지지 레벨과 저항 레벨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런 고점들 이런 주요 저항대 있죠.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지금 이 저항 레벨이 한 105포인트에서 106포인트대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 이제 저항을 받고 빠지는가
돌파되고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가 되었든 아니면 뭐 나스닥이 되었든 글로벌 증시가 많이 출렁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신흥국 증시는 내려가야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성장주 섹터들이 반등을 크게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많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송 후반에 저의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시황에서 이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반기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이 잘 알려주시는데요. 자, 더 많은 내용과 또 자료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방법은 지금 화면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직접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7777입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에 강했던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포트폴리오. 자, 가장 먼저 인벤티지에 빠질 수가 없죠. 자, 지금 현재 수익률 149% 이상입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루닛 현재 거의 80%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 주에 이 종목 빠질 수가 없습니다. STX 인적 분할 이슈로 이번 주에 핫했는데 지금 현재 49% 넘어가는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기계 로봇을 만드는 대동 로봇주의 강세 흐름을 받아서 현재 23% 이상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동이야 이 로봇 모멘텀을 받아서 뭐 강한 것 같고 또 뭐 STX 뭐 이번 주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어떤 종목인지 대충 감은 오는데 자, 어떤 종목이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했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올림픽 종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주력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시장 딱 종목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아, 핫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다. 2,500여 개 종목들 중에서 탑 랭킹 안에 들었던 종목들이다라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종목은 금메달 종목으로는 STX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8월 23일 날 여러분들한테 한 3만 원 초반대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어제 기준으로 이제 49,500원을 도달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약 50%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네, 9월 1일 날 말씀드렸었고 16만 2,800원 기준을 했을 때 24만 2,000원 약 일주일도 안 돼서 약 1, 2주 정도 돼서 10거래일 정도 봤을 때 약 50% 정도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또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메달은 대동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16,860원에 이제 자신 있게 찍으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28,0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 S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음봉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 저점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 당연히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었고 사실 여기 이날이 이제 거래 정지잖아요. 이 점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STX, 그린 로지스가 상한가를 갔었고 STX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한 20% 넘는 상승을 보이다가 음봉 마감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적 분할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이소화학 그리고 동국제강, 뭐 동국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인적 분할 관련해서 상당히 잘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STX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저는 거래 정지의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팔았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 다 팔았었고 사실 이 구간까지 끌고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약 15일 정도가 돼요.
8월 31일 날 거래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9월 15일 날 거래가 재개가 됐으니까 15일이면은 제가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한 200~300%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래 정지는 당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STX를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은 사실 어제예요. 어제 제가 이제 수요일 방송에서 STX를 이제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었죠? 시초가부터 계속해서 분할로 다 깔아놓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가 시초가가 형성이 됐죠. 네, 시초가부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락 VI를 갔습니다. 하락 VI에서 풀리자마자 제가 다 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게 플러스 33%가 됩니다. 당일 약 10분 정도 기다렸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익. 근데 제가 항상 방송 나와서 하는 말이 있죠.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한 15에서 20% 드셨으면은 상당히 한 8분 만에 그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림목에서도 공략을 했어요. 근데 이 구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플러스 5%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파동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지만 두 번째 파동에서는 좀 시세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4~5%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또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저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또 내렸죠. 네, 그래서 이제 추후에 내일 시장 월요일 시장에 또 다시 또 한번 저점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STX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노란톡방 입장에 서서 저와 함께 이제 공략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종목을 어디서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사실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지금도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수익권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했었냐면은 매일매일 거래를 했습니다. 어느 구간까지? 이 구간까지. 이 구간에서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고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죠? 네, 9월 11일 월요일 날 고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할 건데 결국에는 음봉 마감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4거래 정도 뒤에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반등이 나오죠.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또 다른 종목을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레인보우를 산 게 아니라 다른 종목, 동메달 종목을 샀었죠.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왜 조금 이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이 종목을 거래를 하는데 내려올 때는 왜 이 종목을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보면은 자,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어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급등을 하잖아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는 그만큼 지지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받쳐주는 어떤 매물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눌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안 잡는 거죠. 예, 그리고 차라리 좀 더 명확한 종목, 명확한 지지 라인이 있고 조금 더 파동이나 이런 게 조금 덜 나온 종목들, 그런 위주로 이제 저는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 보시면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 장중 매매 이제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어디서 샀죠? 네, 여기서 상따를 해버리죠. 네, 상따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얼마 나오죠? 한 8~9%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눌렸는데 음봉에 샀어요, 또 샀는데 또 당일날 한 10분, 15분 기다리니까 또 한 8에서 9% 정도 수익을 줘요. 자, 그리고 매매를 안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는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라. 왜냐? 보통 이제 힘이 없어요. 반등도 좀 약하고. 그래서 저는 종가에 봅니다. 아예. 종가 베팅. 네, 종가 베팅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날 또 여기서 한 5에서 한 8% 정도 수익을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리고 나서 또 매매 안 하다가 또 매매 안 하죠. 저는. 자, 종가 베팅 또 합니다. 종가 베팅. 또 다음날 얼마 주죠? 한 5에서 7% 정도 수익을 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종가 베팅을 하죠. 여기서 종가 베팅, 분할 매수 1차, 2차 매수해서 여기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고 또 올라가면은 또 수익 실현.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매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다 노란톡방에서 제가 다 매매를 진행했던 내역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은 9월 8일부터 11일 3분목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9월 8일 날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갑니다. 네, 매수를 이 구간에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1일까지 만약에 내가 버텼다라고 하면은 한 20% 이상 수익권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하지만 20% 다 먹을 필요 없다. 그냥 절반만 먹으셔도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양봉이 한 8거래일, 9거래일 정도 나왔었잖아요.
구거래일 내내 저는 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지수가 밀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그룹주, 뭐 AI주들이 다 밀리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좀 오늘 이번 주는 많이 안 좋았었죠. 그게 좀 안 좋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로봇, AI, 2차 전지가 한 번에 내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그런 주도주 매매를 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가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씩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주 나쁘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뭘 공략을 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공략한 게 아니다. 대동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대동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다 좋은 이유. 이거는 1파동이잖아요. 이건 1파동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렇게 1월 달에 1파동이 나왔어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파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2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 대동이라는 종목이 1파동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또 이틀 만에 23.37%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네, 상당히 좋았죠, 모멘텀이. 자, 모멘텀을 봅시다. 자, 이 대동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4천억이에요. 4천억인데 그 매출액을 보시면 1조 6천억, 뭐 1조 4천억,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면은 2년 뒤에는 2조 정도까지 나온대요. 자,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883억, 뭐 900억대 초반, 그다음에 2년 뒤에는 1,000억 정도 달성을 할 거래요. 근데 주가는 못 가죠. 왜냐? 농기계니까요. 농기계니까 못 가다가 이 회사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자, 포스코와 임무 수행 로봇 개발, 자, 요즘에 가장 핫한 대기업인 이 포스코를 붙여가지고 주가가 1파동이 크게 나왔죠. 자, 그리고 삼성이 있지만 AI 로봇 기업,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핫한 키워드, 삼성 로봇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거의 첫 파동이 거의 한 100% 이상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자,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올 차례가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9월 14일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다음 날 이 대동이 자율작업 농기계 업계 최초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또 슈팅을 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도 매매를 했고요.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16,500원에서는 그냥 항상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9월 13일, 14일, 9월 13일 날 이 구간에서 모았고요. 슈팅 주면은 팔고, 또 16,500원 오면은 또 사고, 자, 그리고 슈팅 주면 또 팔고, 또 저점을 안 낮추죠? 저점을 이런 식으로 안 낮추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슈팅의 고점을 또 높여주죠. 또 그럼 좀 아이고 땡큐죠. 땡큐 하고 또 좀 팔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많이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이제 내리고 주도주 위주로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느긋하게 매매를 합니다. 제가 데이 트레이더이지만 단타를 굉장히 잘 치지만 단타 칠 게 없어져요. 시장이 이번 주 시장은 그랬어요. 왜냐? 유동성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데이 트레이더들도 많이 쉬러 가고,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손실을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럴 때 저는 그냥 좀 밑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아갔냐? 자, 포스코홀딩스를 9월 14일부터 15일 동안 5분봉 차트를 뜻하는 건데 14일 날 모아갔어요. 이런 식으로 모아갔습니다. 왜 모아갔을까요? 네, 60일선 지지를 보고 모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죠? 이 평단가 대비 플러스 9% 수익이 나왔어요. 다음 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다. 네, 분할 매도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산이라는 종목을 또 장중 매매를 했었는데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상따를 했어요. 자, 이 구간이 상따입니다. 쭉 상승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저 상따를 들어갔습니다. 왜냐? 대형주가 20% 위까지 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따를 하겠다. 그리고 상을 잠갔죠. 상 잠갔습니다. 여기서. 근데 풀렸어요. 자, 그럼 상을 풀렸다라는 거는 매도세가 크게 나왔다라는 걸 뜻하죠. 그러면 매도하는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종가 베팅을 합니다. 왜냐? 대형주니까. 대형주가 20% 위까지 올라 29%가 찍었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당일날 하고요. 9월 8일 날. 그리고 나서 주말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12%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다음 날 뭐 9에서 12% 이런 식으로 대형주 매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물린 종목이 없습니다. 1년 내내 저는 뭐 물린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그만큼 또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잘 하고 그다음에 챙길 때는 확실히 챙기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9월 13일 날 거래를 했고요. 전형적인 돌파 매매죠. 상승, 눌림, 재돌파. 네, 재돌파할 때 여기서 눌릴 때 샀습니다. 네, 분할 매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되죠? 당일날 플러스 11%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또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매매할 때도 있고 또 시장이 조금 좀 느리게 매매하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또 느리게 매매를 해서 또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나서 슈팅 주면 파는 전략.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탄력적인 종목 그리고 조금 뜨거운 종목 가장 시장에서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1등인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개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도주는 빠지고 다른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금메달 종목은 STX,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던 STX였는데요. 자, 아직도 이렇게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지금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또 차트리스트답게 이런 기술적 분석들 좀 배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교육 자료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직접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 어떤 섹터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K바이오가 세계적으로도 관심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자, 알테오젠은 현재 외국인들이 크게 담고 있고 또 액세스바이오는 지난해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은 웰리니스의 패치형 심전도계 S패치 EX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번 주 핫했던 섹터입니다. 네, 뭐 제약바이오 한동안은 좀 소외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는 어떻게 이렇게 빅매치 포인트로 뽑힐 수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강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2차 전지나 로봇이나 AI처럼 강하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시장에서는 사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코스닥 시총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이 빠질 때 그거에 따른 이제 반사 수혜로 이제 수급이 이동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던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뭐 A급 종목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 주 시장에서만큼은 강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네, 보시면은 시총이 7조인 기업인 할로자임을 넘어서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일스톤만 수조 원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알테오젠이 그러면 시총 7조까지 이제 시총 7조인 종목보다 더 좋대라고 하다 보니까 수급이 또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를 폭이 남아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액세스바이오인데 전략적 파트너 웰리시스 미 FDA 승인, 핵심 키워드는 미 FDA 승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부터 간단하게 이제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결국에 바이오시밀러와 이제 계양 바이오시냐 그리고 ADC 관련 연구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키워드, 핫한 그 바이오 안에서도 핫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거는 정맥 주사에서 자가 주사를 가능하게 하는 이 SC 제형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부각을 받았다. 그 전환 시에 필요한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의 선두권이다라는 게 알려졌었고요. 결국에는 시총 실조, 그러니까 이 회사가 7조가 아니에요. 몇 조 대건
몇 조는 맞는데 이 훨씬 큽니다. 시총 7조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열어두는 거 아닌가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당연히 수급이 쏠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내년부터 또 본격 상용화 시작이 되는 이제 PR 주사용 ADC를 이제 선보인다. 이 ADC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핫한 기술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기업이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현재 모멘텀을 받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차트를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일봉입니다. 일봉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죠. 네. 사실 저는 알테오젠을 거래를 좀 못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어쨌든 자 1, 2, 이제 3죠. 네,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종가 베팅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와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올려주고 있죠. 자, 보시면은 이제 좀 장기 차트를 여러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알테오젠의 이제 주봉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주봉 차트 보면 어떻죠? 자,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 랠리였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이런 저점들을 계속해서 낮추다가 이 고점들도 계속해서 점점점 낮추죠. 여기 이런 데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보내다가 이 구간을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구간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구간들은 이제 뭐 저항 라인으로 자리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가냐면은 보통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가요. 계단식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떨어졌죠. 올라갈 때도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눌릴 때는 알테오젠 종목은 좀 지켜볼 만하다. 사셔라는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알테오젠을 거래를 못 해가지고 엑세스바이오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도 상당히 이번 주 내내 퍼포먼스가 괜찮았죠. 자, 이 기업은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 기업이라고 미국의 본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라리아나 독감, 코로나 이런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전략적 파트너 웰리시스 패치형 3전독의 미 FDA 승인. 네, 이게 이제 FDA가 붙었잖아요. 네, 바이오는 FDA가 붙으면은 깡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오에서도 좀 핫한 키워드들이 있죠. 뭐 완전간해가 붙었다라든지 FDA가 붙었다라든지 아니면 임상 3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고 이런 게 만약에 뭐 HTS 뉴스나 아니면 네이버에 떴다 그러면은 바이오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목만 보고 바로 매수를 찍습니다, 보통.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웰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19년도에 삼성 SDS로부터 이제 스핀오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그러면은 엑세스바이오는 또 삼성 키워드도 붙었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FDA, 삼성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이번 주는 조금 핫했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미 최대 약국 체인과 제휴를 했다. 그리고 페이션트 지분을 또 확보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AI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를 위한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자, 그러면서 상당히 좀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7,500원 정도에서 13,000원, 13,500원 정도 부근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걸어야냐면요. 월요일 시장에 음봉 나오면은 사보셔도 좋습니다. 1,900원에서 1,400원 사이에서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사시면은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릴 겁니다. 엑세스바이오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리고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죠.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있나요? 거래량 없죠. 근데 수급 강하게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눌릴 때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월요일 시장에서 뭐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 한 이런 1,900원에서 1,400원 정도 좀 지지하는지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분할로 잡아가신다라고 하시면서 진입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수익,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와 함께 이제 알테오젠이나 아니면은 이제 엑세스바이오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많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점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슈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포인트를 지켜봐야 되고 또 어떤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교육 자료들 또 내용들 전해드리기 위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주에 빅매치가 예상되는 섹터도 궁금한데요. 자, 다음 주 빅매치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에 빅매치가 예상되는 섹터로 2차 전지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금 하반기 시장을 누가 이끌 것인가, 로봇인가, 반도체인가 등등 관심이 많은데요. 상반기 시장은 이 2차 전지가 이끌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지켜볼 만한 섹터 2차 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가 주도주인가 말들이 많지만 이 상반기 하면 2차 전지 너무 확실하잖아요. 자, 이 섹터가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섹터 왜 꼽아주셨을까요? 일단 2차 전지가 하락하는 요인에는 이제 공매도가 좀 강하게 지금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좀 상황이 되는 움직임,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장중에 또 90만 원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흐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는 또 이제 증권사 레포트들이 7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목표가를 잡으면서 또 잘 반등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어떤 기업인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핵심 모멘텀만 간단하게 이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글로벌 2차 전지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그거를 7월 달 배터리 데이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월 달 내내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포스코 홀딩스가 또 최근에 어제 나왔던 뉴스예요. 자, 세계 최대 리튬 매장, 세계 최대 리튬 매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 맥더미서 리튬을 캐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리튬이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 가치로는 약 2,000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이 발견이 된 겁니다. 미국은 유가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리튬도 나오고 그냥 깡패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포스코홀딩스가 현재 또 일을 같이 할 거란 어떤 기대감,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이제 반영이 될 차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K증권에서 포스코홀딩스 리튬 생산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7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고요. 자, 그다음에 리포트죠. 자,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우크라이나 전 군체 이제 사업 소식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부각되면서 올라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 뉴스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핫했었는데 관련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포스코가 이 관련주로 이제 묶인다라고 하면은 2,000조잖아요. 2,000조. 네, 그러면은 상당히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 상징성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크게 주가 모멘텀으로서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7월 27일 날 이제 이 투자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를 거의 매주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공략했던 시점 보시면은 11선 여기서 공략을 했죠. 자, 그리고 21선 부근에서 공략을 했었고, 자, 여기서 제가 또 샀습니다. 네, 61선 부근에서 강력한 종목들, 강한 종목들은 이동평균선에서 다 한 번씩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샀다, 여기서 중심값에서 샀다. 그러니까 이 최저점에서는 안 사도 이 양봉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보고 샀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 10% 이상 수익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보시면은 현재는 박스권이에요. 52만 5천 원 하단 그리고 61만 상단 구간인데 결국엔 이 구간을 이제 뚫어내주고 이제 올라가느냐 좀 저항받고 또 박스권이 이어지느냐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아마 61만 원 부근을 확실하게 뚫어준다라고 보시면은 그때는 또 새로운 또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좀 단기 매매로서는 굉장히 또 적합한 흐름이 나와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사실 이제 전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점 몇 %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보합 마감을 했어요. 하락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코스피를 이끌었던 건 어쨌든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아니면은 포스코 그룹주였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 화학도 반등을 잘 줬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조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결국 에코프로가 반등을 해줘야 코스닥 시장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저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는 굳이 말씀은 안 드리고 핵심 모멘텀도 사실 뭐 특별하게 말씀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인버스 ETF 이거는 뭐 일전에 나왔던 8월 달에 나왔던 이슈니까. 근데 공매도 장부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7천억이 발생을 했었어요. 네, 그때가 최대치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줄어들면서 9월 13일 날에는 1조 4천억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죠. 점점 상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비상장 자회사들이 상장 준비가 이제 점점점 이제 앞당겨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일정이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그런 재료들이 또 많이 쓰여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든 올해의 가장 강한 선도주, 가장 강한 대장주는 에코프로였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굉장히 불마켓을 이끌었던 게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코프로의 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너는 어디서 잡을 건데?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단순합니다.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구간에서 저는 100번 이상 거래를 했어요. 100번 이상. 자, 그런데 제가 단기 스윙한 자리들이 있어요. 어디서 단기 스윙을 했을까요? 이 자리에서 했고요. 이 자리에서 했어요. 자, 뭘까요? 21선, 61선. 다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두껍게 칠한 게 뭐죠? 121선입니다. 121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개월간의 평균값이죠. 자, 이 구간을 저는 타점으로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조금 분할 매수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60분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자, 이 종목이 어떻게 내려왔는가가 중요해요. 주가가 예전에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 라인이 안 먹히죠. 그러니까 폭락을 이제 좀 하는데 어쨌든 지지 라인이 이탈했는데 자, 이 구간과 이 구간에 이제 되돌림을 얼마큼 줬는가? 78.6에서 줬어요. 78.6에서 주면은 반등을 주고 빠지게 되면은 127.2, 83만 8천 원에서 보통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분할 매수하셔서 좀 이 정도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이 종목이 그래도 한 150만 원 후반대까지 갔잖아요.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 반토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에코프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저와 함께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이런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QR 찍고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차 전지 공매도 그리고 인버스 ETF 관련해서 다음 주 주목해볼 만한 섹터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리튬 생산을 본격화한다는 이 이슈에 집중을 해주셔서 이렇게 다음 주에 2차 전지 빅매치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이런 이슈들 정말 매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될지도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자, 이런 내용들 전문가의 도움으로 한번 받아보시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교육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노하우를 풀어드리는 강의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투자 올림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설위원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단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재료, 수급 차트 세 가지인데 결국에는 재료는 없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재료를 선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 첫 번째는 글로벌 트렌드, 두 번째는 산업의 변화에 중심에 서 있는 기업, 세 번째는 실적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 좋다. 그런 기업이 뭐가 있었죠? 에코프로,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다 실적까지 포함을 해서 이 3요소가 다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두 번째로는 수급으로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재료의 파급력이 A급인가 아니면 B급인가 C급인가는 결국에 이 수급으로 뭐든지 다 판단하셔야 된다. 돈의 힘, 거래대금, 스마트머니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차트인데요. 차트는 결국엔 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최적화된 매수 진입 자리, 매도 자리를 찾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매매에 있어서는 승패를 많이 가릅니다. 내가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2,000번째, 랭킹이 2,000위짜리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당연히 돈을 못 벌죠. 항상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돈이 집중된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7시 반, 월요일부터 금요일 7시 반에 오늘 이 섹터 보세요. 뭐 2차전지, 의료 AI 아니면은 뭐 반도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거기 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일수록 그게 랭킹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 마감 이후에는 제가 주도주 랭킹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1등이고요. 이 종목이 2등, 3등, 뭐 4등. 요즘에 알테오젠이 1등이겠죠? 그래서 이런 주도주 랭킹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 이후에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0개의 종목들, 뭐 2,500개의 종목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1위부터 20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위부터 20위까지도 보기 힘들다. 그럼 2위부터 5위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쉽죠? 네, 종목 선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니까. 자, 그래서 이 38광땡 기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USB나 아니면은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38광땡의 핵심. 저는 이 38광땡은 결국에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만 거래를 하자예요. 내가 사놓고 뭐 1년, 아니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려라 이게 아니고 내가 사놓고 3분 뒤, 5분 뒤, 10분 뒤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단기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첫 번째로는 이제 38선 위에 형성 시 이 38선은 뭐냐? 피보나치 레벨의 38점이다. 그게 이제 분봉상에서도 유효하고 일봉상에서도 보통 그 강한 종목들은 38선을 이탈하지 않더라. 이 논리를 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YSL 밴드인데요. 추세 지표입니다. YSL 밴드 제 앞글자 윤사무엘 앞글자를 따가지고 제가 만든 추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마지막 세 번째는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 터져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USB를 받아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또 영상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타점인데 두 개의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 안에서 이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은 8월 21일 STX 3분봉 차트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여기도 뭐 한 3%, 5% 정도 수익을 줬는데 자, 이 구간에서 종가 베팅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종가 베팅 하죠. 자, 15분 뒤에 어떻게 되죠? 상한가를 갑니다. 자, 상한가 가고 나서 자, 이 종목이 갭이 10% 이상 발생되면서 21% 정도 수익을 줘요. 자, YSL 밴드 우상향 하고 있죠. 우상향 하고 있고 38선 이 빨간 선 위에 있고 자, 그다음에 거래 대금 풍부하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결국에 이제 9월 5일부터 9월 7일 루닛의 3분봉인데요. 이 기법에 들어가게 되면 자, 보면은 하단 구간이 우상향하고 있고 상단 구간이 우상향하고 있고 점점 우상향하죠. 점점 우상향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중요하고 자, 이 빨간 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될 때만 우린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어디서 매수 타점이 나오냐? 이 구간에서 나와요.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10에서 15% 정도 슈팅이 나오고, 자, 이 구간에서 또 타점이 두 군데가 이제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를 잠굽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냐? 안 하면 돼요. 왜냐? 38선 밑에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 안 해요. 자, 그리고 나서 38선 위로 올라오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 볼 때 그럼 타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오죠, 단기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거래를 추세 대형주나 수급주 매매 아니면은 또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추세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돈이 굉장히 좀 기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요. 돈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분 단위로 그리고 시간 단위로 많이 바뀝니다. 시간 어떤 날 9시부터 10시까지는 초전도가 강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10시부터 11시까지는 AI 반도체가 강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래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체크해야 되고 또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께 잘 배워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또 이게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기대되는 선수. 자, 어떤 선수가 다음 주에 픽을 당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주 4회 이렇게 이제 방송을 출연하면서 정말 많은 올림픽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 올라갑니다. 네, 다 올라가요, 신기하게. 자, 어쨌든 이제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3D 정밀 공정 검사 장비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 펜트론이라는 기업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제 삼성이 차세대 캐시 디램 개발에 나섭니다. 패키징 기술에만 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대요. 자, 그러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을 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의 이제 아폴론이라는 거에 있어서 현재 삼성전자의 공급을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핫하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핵심은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삼성 후공정 관련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뭐 최근에 제가 올림픽 종목을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EOV 관련주인 STI라든지, 그다음에 이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차트인데요. 이제 마지막이죠. 차트 보시면은 어떻죠? 네, 이 회사의 이게 전부입니다. 차트가 일봉 차트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런 트렌드들을 이제 타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죠. 네, 하단 구간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약간 이탈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 상단에서는 저항을 받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상장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저항을 받죠. 3번 정도 저항 받다가 이 구간을 뚫어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람보르기니가 이제 단기적으로 형성이 됐죠. 람보르기니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는다. 분할 매수 구간이죠. 여기서부터는. 자, 그래서 분할 매수 구간으로서는 이제 매수가는 22,900원에서 21,5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19,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6,600원 잡으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또 괜찮아요. 보시면은 800억, 그리고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 넘을 거라고 매출이 1,000억이 넘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도 원래는 4억, 41억, 64억, 122억. 계속해서 한 50에서 뭐 이때는 엄청 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100%씩 성장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인데 돈도 잘 벌고 있다. 그리고 추세도 좋다. 뭐죠? 찍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보시면은 S사, 삼성전자의 첫 공급권으로 파악되는 만큼 S사에 들어간다. 지금 반도체 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맞죠. 네, 그래서 펜트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펜트론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높이 뛸 선수는 펜트론이었습니다. 매수가는 21,500원에서 22,900원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26,500원, 손절가는 1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람보르기니 기법으로 적용되는 이런 교육 자료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붉게 물들 그런 단풍들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붉게 물들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투자 올림픽.